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지구상의 쓰레기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게 지구 안에서만의 일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IT 융합기술팀 김혜동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SF 영화 같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 그리고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지 반세기 만에 우주 쓰레기로 넘쳐나는 우주 공간.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지구 상공을 뒤덮어 인류의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T 융합기술팀 김혜동 박사와 함께 우주 쓰레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IT 융합기술팀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IT 융합기술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요즘 그 IT 그다음에 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소에서도 IT 융합 이런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IT 융합기술팀은 한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으로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우주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해석,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인공위성을 관제하는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그 우주 쓰레기,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과의 충돌 위험을 분석하고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가지고 우주 쓰레기를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주제가 바로 우주 쓰레기잖아요. 근데 사실 우주 쓰레기다 이렇게 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게 우주 쓰레기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저렇게 커다란 게 지금 지구로 떨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거는 지금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공위성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발사체 로켓에 실려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로켓에 실려 있는 그러니까 연료통이 일부가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료통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한 재질, 이제 티타늄 같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일부가 불타지 않고 저렇게 지구로 추락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땅에 추락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로켓들은 올라가서 남겨진 로켓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바다에 떨어지게끔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뭐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저 경우에는 아마도 로켓가 원래 생각했던 곳으로 가지를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불시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우주 쓰레기가 이렇게 우주 발사체의 잔해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물체가 우주 공간에 갔다가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진 모든 물체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연한 예는 인공위성을 우리가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몇 년 동안 잘 이용을 하다가 연료가 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일단은 이제 우주 쓰레기로 전락을 하는 거죠. 우리도 자동차를 다 막 이렇게 계속 천년만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쓰다가 몇 년 뒤에 아니면 뭐 고장이 나게 되면 폐차장으로 가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이제 네. 우주 공간 같은 경우는 폐차장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면 우주 쓰레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로켓에 실려가지고 인공위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공위성들이 1단, 2단 로켓들이 가속을 줘가지고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에 3단 로켓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하고 거의 유사한 궤도에서 지구를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따로 이제 떠나게 되고 남은 로켓도 이제 지구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버려진 인공위성하고 그런 로켓의 몸통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예는 우주인들이 그 우주 왕복선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주 유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주 유영을 하다가 뭔가 일을 하는데 스패너 같은 어떤 도구들을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면 그것도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왕복선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서 돌기 때문에 그것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우주 쓰레기의 사이즈라고 하는 건 하여튼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이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럼 현장에서는 이 우주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으로 조금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주에 쌓여가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창 연구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IT 융합기술팀.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위성 수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우리도 우주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발사하고 운영하고 있는 위성들과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항상 이제 분석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우주로 나아갔을 때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붙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주 쓰레기 능동 제거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우주 파편 충돌 위험 종합관리 시스템 카리스마. 우주 쓰레기와 우리 위성 궤도의 충돌 여부를 계산하고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위성을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위성인데요. 우리 위성이 원래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상태에서 우리 인공위성을 갖다가 최적화된 회피 기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주 쓰레기하고 부딪힐 확률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피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성이 회피 기동을 했을 때의 경로이고요. 요거는 우리 위성이 회피 기동을 하지 않았을 때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그럼 위성을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우주 쓰레기를 네.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죠. 네. 카리스마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합동우주 운영센터 JSPAC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름 10cm 이상인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로 우리 인공위성하고 언제 부딪힐 건지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점점 우주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의 의존성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인공위성 관제소고요. 2007년도에 처음 제가 우주 쓰레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네. 인공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명령을 보내고 인공위성이 수집한 정보 데이터를 내려받는 위성 종합 관제실.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성하고 교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동그란 원 안에 아리랑 위성 3A호가 작은 원을 가지고서 표시가 돼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작동 상태를 통해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의 충돌 위험은 없는지를 예측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인데요. 네. 저게 이제 청소위성 자체는 아니고요. 청소위성에 들어갈 어떤 기술을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저렇게 지금 뭔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게 청소위성을 가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상의 우주 쓰레기라고 저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가상의 우주 쓰레기라고 보고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될 우주 쓰레기라 한다 그러면 그 우주 쓰레기를 이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특정 거리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겠고요. 유지를 하면서 이놈을 갖다 이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청소 위성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프로세스를 결합해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인공위성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IT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연구 초기 단계지만 2020년에는 실제 청소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 우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대한민국.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주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그 충돌 위험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카리스마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름 자체가 조금 특이하죠. 네. 카리스마라고 저희가 이름을 명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하는 일은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하고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 위험을 저희가 충돌 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만큼 가까이 지나가는지 이제 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거리를 저희가 또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충돌 확률이라든지 거리가 일정 수준을 이렇게 벗어난다. 확률로 저희가 보면은 약 한 1000분의 1 이상 확률이 충돌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우리 위성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따라 가지고 충돌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는 연료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충돌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연료도 적게 쓰면서 충돌 위험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회피 기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동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위성을 추력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어떤 레이더 추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광학 추적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충돌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위치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또 이 우주 쓰레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네, 청소위성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네네. 그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이제 그 청소위성 자체는 아닌데요. 네. 청소위성을 앞으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주 쓰레기를 붙잡으려면은요.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가서 떠다니는 여러 가지 물체 중에 어떤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인지 제거를 하고자 하는 우주 쓰레기인지를 근처까지 가야 되겠죠. 근처까지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랑데뷰 라는 과정이고요. 네.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는 궤도에 쫓아가는 걸 랑데뷰 과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에까지 살짝 이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가가자마자 바로 붙잡으면 안 되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고장나서 버려진 인공위성이라든지 네. 그 아까 발사체의 마지막 그 몸통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임의의 어떤 그 회전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을 갖다가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근처에서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뭐 그물을 던지더라도 특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붙잡거나 그물을 던지거나 어떠한 다른 그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러한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이스틱을 가지고서 조종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온전히 청소 위성이 가지고 있는 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자기가 앞에서 지금 가고 있는 우주 물체에 대해서 들어오는 영상 정보를 가지고 얘가 내가 지금 쫓아가고자 하는 물체인지를 인공위성 스스로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계산해야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만큼 지금 가까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 거리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는 알고리즘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또 IT 융합 기술팀이다 보니까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폰 자체를 저희가 청소 위성에서 직접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세서를 마치 인공위성이 가져가야 될 그 컴퓨터로 저희가 지금 쓰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외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 자체를 인공위성처럼 쓰는 폰셋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서로 저희가 접목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저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개의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전해 볼 만한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로켓과 로켓가 만난 도킹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우주 발사체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맞습니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개를 맞습니다. 또 가져오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우주 쓰레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주 쓰레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리를 하려면은요. 청소 위성 자체, 그 다음에 없애는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청소 위성을 우주로 쏘아 보내는 비용 자체가 너무 큽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청소 위성 하나 만드는 것도 약간 좀 비용 부담이 있는데다가 그 청소 위성을 쓰레기를 가지러 또 이렇게 로켓에 실려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뭐 외국에서는 뭐 재활용 발사체 이런 개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사체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인공위성, 청소위성을 실어 나르는 어떤 그런 비용 자체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뭐 한 10분의 1 이상 아니면 100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2020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그 버스 크기만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그 고장이 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네. 그걸 2021년까지 한번 붙잡아가지고 지구 대기권까지 내려와서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걸 갖다가 한번 2020년 초반에 한번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기술이 이제 성숙이 됐을 거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우주 쓰레기 없애는 어떤 기술들이 2020년 초반 이후부터 굉장히 각국의 어떤 경쟁을 유발을 시키게 될 것이고, 발사 비용도 줄어들게 되면 각국에서 쏘아버린 인공위성에 대한 처리를 각국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뭐 청소위성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겠죠. 네. 이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의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